안녕하세요, 에어컨 마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엊그저께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여름마다 가끔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아파트가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인가 2021년부터인가 그때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제 이렇게 실외기를 바깥으로 못 빼잖아요. 앵글을 못 빼고 우리가 그런 아파트를 매립 아파트를 하거든요. 이게 매립 아파트가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립 아파트는. 근데 2020년인가 2021년부터인가는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는 이제 실외기가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립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갤러리 이렇게 열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외기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실외기실이 내부로 들어온 겁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장점은 이제 건물 당연히 외관이 깨끗하고 좋지만은 가장 큰 단점이 열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매립 아파트를 설치할 때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좀 더 그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갤러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거기는 실외기실이거든요. 근데 방충망이 있더라고요. 방충망은 방금 새 방충망을 설치해도 바람이 나가면 제 생각은 5대5예요. 50%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튕겨요. 방충망이 하나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근데 방충망을 설치하는 이유가 모기가 들어온다고 설치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근데 건설 쪽에서 대충 들어봤던 게 그거더라고요. 모기가 들어온다고. 또 입주자들이 그 방충망 안 하면 모기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데, 거기는 엄연히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실외기실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충망이 없어야 돼요. 방충망이 있으면 안 돼요. 방충망이 있는과 동시에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방충망에도 전혀 먼지가 없다 생각할게요. 그렇게 해도 50%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0% 이하예요. 방충망이 부딪히자마자 튕겨 나와요. 많은 공기가. 그럼 우리가 실외기 압축기에서 만들어진 가스 온도가 100에서 120도 사이, 100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걸 식혀주는 게 실외기 응축기 콘드에서 그걸 식혀주는 건데, 그래서 열을 빼줘야 되는데 방충망이 있으니 못 나가는 거예요. 열이 잘. 그래서 저는 설치할 때마다 그 매립 앞에 설치하면 꼭 그 실외기실 옆에 베란다가 또 있거든요. 대부분요. 그러면 제가 고객님한테 꼭 말해요. 그러니까 LG나 삼성이 그 에러 코드가 있어요. 에러 코드 CH 몇 번 뭐 딱 뜨면은 실외기실이 너무 뜨거워서 뜨는 에러 코드가 있거든요. 옛날 건 없을 수 있지만은 인버터 때부터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게요. 근데 그것 뜨면 딱 고객한테 그래요. 제가 그러면 에어컨 전체 차단기 전원 내려주시고 실외기 쪽으로 와서 실외기 그 방화문 열어주시고 베란다 쪽 창문도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갤러리로 뜨거운 바람 다 못 나가는 거를 베란다를 통해서 순환시켜서 열을 빼주려고 그렇게 저는 무조건 그 의무적으로 설명가 나왔어요. 저는요. 왜냐면 그걸 설명 안 해주면 제가 또 한 번 가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립 아파트 그 설치 후에는 제가 항상 실외기실은 이러한 에러 코드가 뜨면은 이 실외기실이 뜨거워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외기실 열을 빼주려면 이러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줘야지 당연히 기계적으로도 문제가 안 갑니다. 실외기실의 온도가 높으면요, 실외기실 온도가 높으면은 당연히 냉방 효율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벌써 무리가 가 있고 사이클적으로도 지금 열기를 빼서 액체가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주고 있으니까,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사이클도 어느 정도 깨져버리고 기계적으로도 너무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꼭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매립 아파트 설치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한 2010년 중반부터인가 이제 어느 아파트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방충망을 딱 짜르륵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딱 하면 방충망이 열려요. 그리고 또 닫을 수도 있고 열고 닫고 했는 데도 있고, 아직도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틀을 짜버린 경우도 있고,
결국은 제 개인적 생각은 실외기, 매립 아파트 실외기실은 갤러리에는 방충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갤러리가 열을 빼는 곳인데 그 아파트마다 갤러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외기 그 바람 나가는 실외기 이만큼 바람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거보다는 훌쩍 커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지만 방충망만 없어도 열이 정말로 잘 빠져나갑니다. 자,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찍으려는 거 이 영상 찍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매립 아파트의 그 주의할 점을 또 내가 설치하고 나서 꼭 고객한테도 설명해주고 또 하나 이러한 그 에러코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꼭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턱이 좀 높은 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닥부터 이 첫 번째 갤러리 여기는 열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여기 높이가 높은 데는 한 50cm가 나오는 데도 있고요. 좀 낮은 데는 20cm도 있고 하지만 이 턱이 높든 안 높든 실내 앵글, 이 실내 앵글 받침은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높든 안 높든 이 실내 앵글 요거 뭐 설치 기사들 추가비 더 받으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실내 앵글을 설치해 줘야지 열이 더 많이 잘 빠져나가요. 이 실내 앵글이 밑에부터 위에까지 이 치수가 약 50cm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람 나가는 게 요 정도 있어요. 그래야지 밑에 바람이 어떻게 나가냐면요. 아래로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실외기 바람이 일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선풍기 바람처럼 이렇게 퍼져서 나갑니다. 퍼져서 주변을 이렇게 퍼져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바람이 약 45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밑으로 꺾여서 나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데 턱이 높든 낮든 이 실내 선반 앵글을 설치 안 해주면요. 무조건 약간 3분의 1 정도 바람이 밑에 부딪혀서 이렇게 나옵니다.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실외기 매립 쪽이 엄청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또 지금도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 갤러리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하나는 방충망이 되어 있으면요. 제 생각은 50% 이하일 거예요. 나가는 바람이요.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집니다. 이게 압축기에서 나온 100도 이상 가스를 식혀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봤을 때 뉴스에서 60도는 그냥 가버립니다. 50도, 60도는. 이 실외기가 있는 이쪽에 주변 공기가 50도가 되면은 이미 기기적. 지금 에어컨들, 인버터 에어컨들부터 50도가 되면 이 실외기에 온도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온도 센서가 달려있어서 50도 가까이 딱 돼버리면요. 실외기 꺼버립니다. 에러를 띄워버려요. 왜냐? 더 이상 가동해봐야 사이클이 되지 않으니까요. 에어컨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꺼버립니다. 너무 뜨거우면. 그래서 실외기 뒤쪽에 보면 온도 센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방충망을 없는 게 좋다는 걸 고객한테 말씀드리면 좋아요. 그러니 고객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고객한테 꼭 말씀해 줄게. 실내 앵글을 꼭 설치한 게 좋습니다. 실내 앵글 꼭 설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충망을 뜨거운 바람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만이라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혹시나 고객이 그래도 방충망을 좀 없애기 싫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러한 에러가 떴을 때 실외기실 문도 열어주시고 베란다 문도 열어주시고 여기서 뜨거운 바람 못 나갔던 걸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해 준 게 좋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금 짓는 아파트는 다 매립 아파트예요. 다 매립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실내 선반 이런 방충망에 대해서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나가야 되고 또 어떠한 그 에러코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설치 기사도 편할 겁니다. 왜냐면 두 번 갈 일이 없으니까요. 네, 전체 한번 보겠까요? 저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딱 보고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저도 2010년부터 매립 아파트 설치할 때마다 이건 100% 문제가 된다.
실외기실은 뜨거운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아파트들 보면 뜨거운 바람 나가게 하려는 건지 아닌지 여기를 따뜻하게 대피교를 하는지 그런 생각이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자재도 좋은 자재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게 실외기 에어가든이라고 꼭 매립 아파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협소한 장소에다가 뜨거운 바람 제대로 못 나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협소한 장소 실외기 놓을 때 설치할 때. 그래서 실외기 에어 가이드라고 이렇게 자재도 인터넷 치면 나와요. 네이버 치면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거를 매립 아파트에도 활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외기가 있는 곳은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이 매립 아파트 쪽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면 되냐면요. 번화가 가면 옛날 지금 상가들은 층층마다 실외기 놓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옛날 한 20년 전, 뭐 30년 지었던 그 막 10층짜리 막 그 번화가 상가들 보면요. 5층 이상부터, 이게 10층짜리라 그래요. 5층 이상부터는 실외기가 옥상에 올라가고 5층 이하부터 다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빌딩과 빌딩 사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 2m 떨어졌나? 그러면 양쪽의 빌딩들이 실외기가 내려있으면요. 그 빌딩 사이에 처음과 끝까지 실외기가 꽉 차 있거든요. 거기 여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뜨거워요. 우리가 바깥 온도가 34도다, 5도다 막 이러잖아요. 바깥 온도가 우와 덥다 이러잖아요. 우와 덥다, 날씨가 왜 덥지? 근데 그런 빌딩 사이에 뭔가 수리하러 고치러 아니면 실외기 교체하러 딱 들어가는 순간이요. 뜨겁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30도가 넘는 온도는 시원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사이즈가 깨지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그때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지금부터 한 15년 넘었네요. 15년. 2010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빌딩 딱 중간에 있는 거야. 그 실외기가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도. 그냥 50도 훌쩍 넘어버려요. 너무 뜨거워요. 가동이 안 돼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프집이니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5년, 2008년인가 9년인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순행식 비슷하게 제가 공냉식과,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가 공냉식이거든요. 공냉식으로 시켜주는 건데 뒤에 제일 위에 상부에다가 그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분무기처럼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개조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식당 그 식당 그 주방에서 호수를 하나 끌어와 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물을 틀고 다시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했더니 뭐냐면 그게 순행식과 공냉식을 제가 조합시켜서 드렸거든요. 그때요. 답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죠? 물이 쫙 내려오면서 완전히 그 물이 또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냉식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에어컨도 이게 그 주변이 다 온도가 낮아져요. 그 기계 한 대 때문에.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물론 그 사장님 덕분에 다른 기계도 혜택을 받지만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이게 매립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매립 아파트가 너무 뜨겁다니까요. 너무 뜨거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비 치고 좀 들어온 거 그렇다고 갤러리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갤러리를 약간 45도로 이렇게 해놔요. 약간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바람 못 나가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갤러리를 최대한 탁 90도 가까이 올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방충망이 없는 게 당연히 좋고요. 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실내 선반은 무조건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그렇게 너무 뜨거워져서 에어코드가 띄었을 경우에는 그 실외기실 방화문 좀 열어주시고 절반 정도 열어주시고 그 옆에 있는 베란다 문도 한 활짝 열어주시면 여기서 못 나왔던 뜨거운 바람이 서로 열관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 방법을 고객님한테도 꼭 매립 아파트를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외기실 온도가 낮아져야지 사이클도 정상적으로 돌고 실외기에도 기계적으로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냉방 효율도 좋아지고요. 그럼 그렇게 냉방 효율도 좋아지고 기계적 무리도 안 가면 당연히 전기세도 더 아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 보고 한번 이 영상 한번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영상 찍을 수 있는 게 제가 그 에어 가이드를 지금 구매해놨어요. 라고 한번 보여주려고. 에어 가이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영상에 한번 에어 가이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